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요즘 부동산 이야기가 다시 많아졌죠. 뉴스만 봐도 아파트 가격이 회복되고 있다, 매물이 줄고 있다,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 이런 말들이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같은 뉴스를 봐도 사람마다 전혀 다른 선택을 하죠. 누군가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아직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맞을까요? 오늘은 그 정답을 맞히려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정말 내가 어디에 돈을 두는 게 마음이 편할까?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자산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작은 체크리스트를 함께 드릴게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한번 눌러두세요. 이 채널은 빠르게 부자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용히 꾸준히 쌓아가는 방법을 함께 찾는 공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를 아시게 될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 시간을 버틸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산을 고를 때는 수익률보다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고 상황이 바뀌면 조정이 쉬운 자산. 그게 바로 미국 주식입니다. 부동산은 크고 묵직한 자산입니다. 대신 움직임이 느리고 현금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깁니다. 거래 절차도 복잡하죠. 계약, 등기, 대출, 세금. 모든 게 시스템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시장은 또 바뀌어요. 반면 미국 주식은 오늘 사고 내일 팔 수 있습니다. 부분 매도도 자유롭고 클릭 한 번이면 현금화가 되죠. 이 차이는 장기 투자자에게 버티는 힘을 줍니다. 왜냐면 자금이 급할 때도 투자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미국 주식의 또 다른 힘은 자동 분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투자하는 S&P 500,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단순히 종목의 묶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장의 역사와 진화가 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업이 성장하면 편입되고 경쟁력이 떨어진 기업은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즉, 내가 따로 종목을 바꾸지 않아도 시장이 스스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구조예요. 이건 게으른 투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스템이 복리를 만듭니다. 부동산의 진입장벽은 누구나 압니다. 초기 자금, 대출 규제, 세금, 심지어 청약 자격까지. 반면 미국 주식은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금액으로도 적립식으로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월 30만 원을 꾸준히 S&P 500 ETF에 넣는다면 시장 평균 수익률 7% 기준으로 20년 뒤엔 약 1억 4천만 원이 됩니다. 복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강해지죠. 이건 얼마를 넣었느냐 보다 얼마나 오래 넣었느냐의 싸움입니다. 즉, 투자는 크기보다 지속입니다. 거래 비용도 비교해 볼까요? 부동산은 취득세, 보유세, 중개보수, 수선비, 관리비. 모든 비용이 단계마다 발생합니다. 반면 주식은 거래 수수료가 끝입니다. 그마저도 0.1%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의 차이는 복리로 누적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장기 성과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가격의 투명성입니다. 주식시장은 실시간입니다. 호가 체결, 재무제표 공시올 오픈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같은 데이터를 동시에 볼 수 있죠. 반대로 부동산은 호가 편차가 큽니다. 실거래가는 한참 뒤에 공시되고 심지어 비슷한 집이라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이건 결국 의사결정의 불확실성을 키웁니다. 주식은 그 불확실성이 훨씬 작습니다. 리밸런싱의 유연성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 부동산은 팔고 살 수 있는 단위가 너무 큽니다. 한 채를 팔아야 비중을 바꿀 수 있죠. 하지만 주식은 다릅니다. 1주, 0.1주 단위로 비중을 조정할 수 있고 ETF를 통해 채권연금 비중까지도 손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장기 투자자가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게 하는 숨통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시간 비용이에요. 부동산은 자산이라기보다 사업에 가깝습니다. 세입자 관리, 임대차 갱신, 수선비, 세금 신고. 직접 손이 많이 갑니다. 반면 지수형 미국 주식 투자는 시스템으로 굴러갑니다. 자동이체, 배당제 투자, 정기 점검. 이 세 가지만 설정해두면 끝이에요. 그 시간에 본업에 집중하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게 훨씬 낫죠. 시간이 자유로워지는 투자, 그게 진짜 장기 투자의 가치 아닐까요? 미국 주식의 숨은 장점 중 하나는 달러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소득, 부동산, 예금 대부분이 원화로 묶여 있죠. 그런데 세상은 점점 글로벌하게 움직입니다. 달러는 여전히 세계 무역의 중심 통화입니다. 그걸 직접 보유한다는 건 단순히 환율을 맞추려는 게 아니라
통화 위험을 분산하는 행위예요. 미국 주식은 그 자체로 글로벌 자산 분산의 역할을 해줍니다. 또 하나의 큰 차이 바로 정책 리스크입니다.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에 크게 흔들립니다. 대출, 세금 공급, 청약 올 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죠. 하지만 미국 주식은 수백 개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라 어느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영향을 덜 받습니다. 이건 정책 분산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성장성의 포착입니다. 미국 시장의 특징은 끊임없는 교체입니다. 10년 전 시가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지금 남아있는 곳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만큼 혁신이 빠르고 새로운 산업이 끊임없이 부상하죠. AI, 클라우드, 헬스케어, 반도체. 이런 변화는 한 개인이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 지수는 그 변화를 자동으로 포착합니다. 즉, 혁신의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입니다. 이건 인류의 성장과 함께 가는 투자입니다. 물론 부동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실거주 가치, 생활의 안정감, 인플레이션 방어 모두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정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부동산만의 수익 구조도 있습니다. 문제는 유연성이에요. 한번 매수하면 팔기가 어렵고 팔 때도 비용이 큽니다. 즉, 장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장기 투자자들은 한쪽에만 올인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조를 이렇게 짜죠. 코어는 미국 광범위 지수 ETF로 두고 필요에 따라 부동산을 생활 기반이나 인플레이션 방어용으로 일부 편입합니다. 이 조합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모델입니다. 그럼 이제 실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당장 해야 할 건 거창하지 않습니다. 첫째, 정한 날을 만드세요. 매달 혹은 매주 투자에 접근하는 날을 딱 정해두는 겁니다. 둘째, 정한 금액을 자동이체로 설정하세요.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꾸준히 들어가야 합니다. 셋째, 정한 행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수익률이 20% 넘으면 리밸런싱 또는 특정 자산 비중이 전체의 70% 넘으면 일부 조정.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감정이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투자는 지식보다 습관입니다. 한 번의 결심보다 꾸준한 반복이 복리를 만듭니다. 부동산은 크고 느리지만 주식은 작고 빠릅니다. 그래서 조정이 가능하고 위험 관리가 쉽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시장을 맞히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제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혹시 모든 자산이 한쪽에 몰려 있진 않나요? 현금 흐름,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이 네 가지 버킷이 구분되어 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번 영상을 계기로 정리해 보세요. 미국 주식의 장점은 단순히 수익률이 아니라 자산 구조 전체를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는 데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지금 달러 사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환율은 예측보다 분산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정해진 비율만큼 달러 자산을 유지하세요. 너무 많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요. 그게 장기적으로 가장 스트레스가 적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시장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대신 내가 견딜 수 있는 답이 있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부동산이 더 맞고 누군가는 주식이 더 편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마음 편히 오래 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찾으면 투자는 더 이상 불안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부동산은 생활 기반과 실물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주고 미국 주식은 성장성과 복리에 힘을 줍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낫다기보다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조합하는 게 핵심입니다. 코어는 미국 광범위 지수 ETF, 그 위에 현금 흐름 자산, 부동산 일부,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흔들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부동산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 미국 주식은 시간을 복리로 바꾸는 도구. 이 두 가지를 구분해두면 투자의 감정이 줄어듭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결국 부자가 되는 건 지식보다 시스템이고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건 습관입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